그러니까 임종석의 비서실장 때 임종석이 어디야? 경희대학 출신이지? 한양대인가? 네, 한양대입니다. 그때 교부처장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보고 그렇게 수업 들어라 했을 적에 말 안 듣더니 나라를 이 모양을 갖다가 만들어놨냐 하고 두 번 발표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이런 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무식해가지고 국가를 운영해도 괜찮은 나라냐 이게야. 노재봉 총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과거에 그 고 정두원 의원이 쓴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라는 책에 보면 총리 시절에 관저에 오르겐을 갖다 놓고 수시로 연주하면서 피아노를 갖다 놓고 직접 연주하시면서 피로를 풀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총리실에 들어가 보니까 심심하게 짝이 없어요. 네. 그 이제 외빈들도 오고 하는데 혹시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그거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랜드는 아니고 앞라이트 피아노. 네. 그걸 갖다라서 어릴 때부터 조금 치던 그거가 심심하니까 그냥 두드려 왔는데 그거 두드리면 동네 다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연주는 직접 하셨습니까? 내가 네. 가끔 이제 그거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언제 한번 연주하시면서 직접 노래하시는 것도 제가 듣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목소리도 변하고 손도 굳어서 이제 네. 잘 안 돼. 완전히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인데. 네. 오늘 여쭙고 싶은 문제는 통일 문제의 향방, 통일을 꼭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인데요. 60년대, 7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80년대까지만 해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통일을 꼭 해야 하는가, 통일을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통일을 안 해도 괜찮지 않느냐. 새로운 세대들 특히 이제 그런 것도 많고 이 장박사도 알지만은 문화적인 게 전혀 다르잖아요. 네. 탈북한 사람들하고 이쪽하고 하고는 전혀 문화적인 게 다르고 그러는데 통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통일이라고 한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하잖아요. 그러면 리짐이 하나라야 돼요. 이념과 체제가 같아야 된다. 그렇지. 통치 체제가 하나라야 된다고. 네. 이게 단순히 땅을 갖다가 하나로 맺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그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체제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저쪽은 현대판 왕조 체제 비스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체주의고. 근데 이쪽하고 통일을 한다. 어느 쪽이 어느 쪽으로 정복을 해야 돼. 쉬운 말로 하자면 정복을 해야 된다 하겠는데 그것이 내적으로도 어렵고 국제적으로도 어려운 겁니다. 그 이왕은 바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최전선에 서야 된다. 그쪽으로 압박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일각의 주장대로 아주 느슨한 형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부터 실시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통일과 다른 개념으로 통합이라고 하는 문제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통합을 하는 경우에도 체제는 같아야 돼. 단 행정구역으로서 서로 분리를 시켜서 저쪽도 70년 넘게 왔으니까 연방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 미국하고 카나다하고 같은 체제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 연방 아니야, 그죠? 사실상 같은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그럴 게 없지. 네, 자유롭게 통용하니까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신생국가들에서 가령 이슬람권도 포함됩니다만 같은 종교적인 기반을 가지고 연방을 시도한 케이스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근데 다 실패했어요. 통일아랍공화국도 있었고요. 네. 여러 실험이 있었어요. 연방이라고 하는 게 그쯤 어려운 겁니다. 그럼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고 하는데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고 하더라도 동질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통치체제. 그 이야기는 뭐냐? 피통치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국민이 되는데 피통치자가 통치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냐, 통치 권력이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냐, 이런 묘한 질문에 처하게 됩니다. 현대 이 발달된 소위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게 밸런스를 취해 가고 있어요. 밸런스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체제의 최소한도의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체제의 동질성이 없이는 낮은 단계건 높은 단계건 연방제는 공연불이다. 체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네.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배 복종의 문제입니다. 지배 복종. 누가 지배를 하고 누가 복종을 할 것이냐 하는 이게 확보가 돼야 의견이 일치가 돼야 네. 통일된지 연방이 된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이 낮은 단계라거나 높은 단계라거나 연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상. 그 순간부터 전쟁 그렇지. 상태가 되는 전쟁 거네요.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게 이 통일이니 통합이라고 할 때는 평화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평화가 확보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형용 모순이네요. 모순이지. 근데 프로파간다 차원에서는 같은 민족이다. 근데 문화적인 소위 그 우리말로 적당한 말이 없습니다. 에트닉 그룹이라고 하는 거. 문화적인 것은 같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위에 통치 구조를 만들어서 나가보자 하는 것이 사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독일에서 있었던 허더입니다. 허더의 민족국가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에 입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국민, 개개인의 같은 자격을 갖고 정치에 참여하는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이게 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낭만주의의 시작입니다. 정치적인 낭만주의의 시작이에요. 네. 근데 허드는 그렇게 해서 유의보 살인적인 평화론을 내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본다면 이게 폴리티컬 로맨티즘, 독일발. 네, 정치적 낭만주의. 그 불란서하고 완전히 달랐거든요. 불란서하고 독일이. 그리고 불란서 혁명을 통해서 불란서의 체제와 법률에 복종하는 사람은 전부 불란서 네이션의 멤버다 하고 규정을 하고 나갔거든. 네. 그래서 불란서 혁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흐름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흐름이 여기도 이제 세계적으로 파동이 쳐야 들어오는데 그때 우리는 식민지였거든. 식민지인데 곧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독일이 프러시아가 최강국가 아니었어. 이게 비스마르크가 이제 통일을 하고 하는데 그 바람이 모델로서 중거 틀로서 일본에 들어왔다 이 말이야. 네. 그 명치유신의 중거 국가가 독일이었거든. 그 당시 학문이 전부 다 독일을 학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네, 법 체계도 대륙법, 독일법 체계를 그렇죠. 그대로 가지고 법뿐 왔고요. 아니고 뭐 이야기고 뭐 전부 다 그랬어요. 가령 요새는 저 뭔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붕대를 뭐라 그럽니까? 거즈라고 그러죠. 네. 그때는 가세입니다. 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가세예요. 독일식 발음이네요. 독일식 발음이지. 그렇게 해서 독일 영향이 압도적으로 받는데 거기에 조선 청년들이 식민지 시대 일본에 건너가서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 영향이 근대적인 문화라고 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따라 들어온 게 정치 낭만주의적인 요소가 들어왔다 이 말이야. 민족은 하나. 그때 민족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처음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일본에서도 민족이란 폴크니 나치용이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해가지고 이걸 해봤다가 저리 해봤다가 하다가 나중에 민족으로 결착이 되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하자면 어떻게 돼요? People of tribes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민, people, 족, tribes. 그렇지. 네. People of tribes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깔려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게 지금 강력한 영향을 아직까지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체제의 성격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제가 동의를 하게 되면 통합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연방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제정치적인 조건을 갖다 빼놓고 나면 북은 북대로 자치를 해서 나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네. 갈등이 없죠, 그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두 개의 정치 조직의
이 통치 조직이 통합하려면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질서에 대한 이념이 같아야 돼요. 질서에 대한 네. 이념이 통치 질서지 지배복종에 관한 것이 문제가 돼요. 그에 대한 사상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에 준하는 정부 조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되고 나면 경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이 군사 통합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갈 길이 상당히 머네요. 멀죠.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가 돼서 통치체제가 합의가 되면 연방제, 오케이. 독일도 연방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주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문화적인 차이니 뭐 이런 거. 불란스도 아직까지 문제가 있잖아요. 네. 남부 불란스하고 북쪽하고 다르거든, 완전히. 문화나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아주 다르죠. 그렇죠. 영국도 그렇잖아. 네, 영국도 뭐 스코틀랜드 다르고. 스코틀랜드 있지. 웨일즈도 언어 다르지. 네. 저렇게 해서 유지가 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칫 능력으로서 흡수를 했다, 이 말이야. 자칫 능력으로서. 네. 그걸 부수질 않았다고요. 근데 불란스 혁명은 그 다 부쉈거든. 그게 이제 귀족 세력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통합이 돼가지고 서로가 자치 능력을 인정해주고 해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국제정치적으로 국제 이 강대국과의 관계를 빼놓고 남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국제정치적인 여건을 추가를 한다면 이것조차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고전에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지배와 복종 관계 말씀하셨고요. 좀 피통치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언젠가 저한테 피통치자라는 개념으로 묶여 있지만 그 안에는 국민과 인민이라는 개념이 나뉘어져 있다. 이거를 잘 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문제로 들어가면 체제 동질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70년 동안 2차전 이후에 이게 갈라져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지배도 요새는 참여를 합니다. 우리가. 네. 그죠? 투표를 한다니 하는데 피지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사는 내 사적인 영역, 내가 결정하고 이게 이 사적 영역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체제냐, 아니냐.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개인이라고 하는 생활의 영역을, 사생활의 영역을 지배복종과의 관계없이 보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보호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 불란서 인권선언이라고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이렇죠? 네. 그게 시민에 관한 거야. 시민에 관한 거. 인간에 관한 거라고. 인간의 권리하고 시민의 권리하고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도 그걸 받아들였죠. 그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독일식인 그런 이 사상에서는 떠나있던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그쪽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생활, 가족이니 뭐 이런 거. 이게 뭐냐. 개체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라고 하는 얘기거든. 근데 북은 어떻게 됐냐. 독일서부터 시작한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피플이라고 하는 것을, 피통체죠. 피플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는 하되 그것이 개개인의 독립성을 인정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인민이군요. 그게 인민이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 전체는 하나를 위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한다. 표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북한 헌법에 들어있어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감성을 울리는 감정에 호소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낭만주의나 이 정치적 낭만주의예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제일 먼저 했냐. 슐레겔이야. 슐레겔. 독일 군주정에서 군주가 모든 사람을 위하고 모든 사람은 군주를 위하고 그거하고 그 공화주의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독일 군주정이 바로 공화정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전략이 돼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탈북한 사람들이 오면
다 집단으로 움직이잖아. 이거 사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혼미스러운 입장에 처해지잖아요. 네. 처음 오면, 그죠?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국가에서 전부 다 해주니까 편했는데. 자유롭게 하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막막하게 느껴서 그럼 하시는 분들 그게 많습니다. 노예의 자유라고 하는 거라고. 몽테스키우 말을 빌자면 노예의 자유라고 하는 거야. 그게 다 해주니까 난 그거 따라 하면 되고, 그래서 나 불편한 거 없어. 그거 못 해봐도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그것도 집단적인 책임이야. 그래서 개처라고 하는 건 용납이 안 돼요. 그게 북한 체제 아닙니까?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사상적인 오리엔테이션 완전히 북하고 남하고 달라요. 이게 이미 남한 국민들 보고 그런 체제로 바꾸겠다 그렇다면 우선 젊은 사람들부터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이쪽은 이쪽대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 너무 그쪽을 가다가 보니까 개인이 아니고 개인주의라고 하는 게 발달돼 버렸다. 네. 개인주의, 내 맛대로 하는 거. 선생이 학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그거 독재다. 자유의 억압이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거, 그거 폭력이다.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불란서에서 일어난 1968년, 9년의 그 풍조가 여기 또 들어와가지고 이행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그 약점이 있어. 그러니까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붕괴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말이야. 인간하고 시민이라고 하는 건 다르거든. 아무리 좋은 앱이라고 하더라도 길거리 나가서 마음대로 똥 싸고 오줌 누고 하는 거 시민으로서는 빵점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 구분이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에 와 있어. 그런 위험한 문화적인 환경이. 그래서 여기는 여기대로 문제가 있지만 저쪽은 그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를 전체로 사람을 피치자를 하나로 묶어버린다고요. 하나. 개인의 개성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하지. 전부 다 집단 교육이고 뭐 다 하잖아요. 이게 이제 주권 문제로까지 갑니다. 근대 국가의 주권 문제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이전에는 군왕체제 아닙니까? 네. 군왕체제는 상징이면서 동시에 생물적인 존재야. 임금이 죽어도 그 자리는 정당성으로 남아있고 그 아들이 선결을 갖다가 하면 그게 주권자야. 네. 근데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그게 없어져 버렸네. 상징도 없어져 버리고 군주도 없어져 버렸어. 그럼 국민 주권이라고 해놨는데 국민 주권자로서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 이 말이야. 전부 다가 권력 자리에 앉아. 자리는 하나뿐인데. 그래서 주권을 갖다가 상징화시킨 겁니다. 국민 주권이라고. 대신에 그걸 상징화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게 상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민들 왕처럼 하나로 묶느냐, 그 개별성을 인정해 주느냐, 이제 이 문제가 나오거든. 네. 그 하나로 묶는 게 정치적인 낭만주의고 그게 북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하나로 묶지 않고 개개인의 자유를 갖다가 보장한다 이러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경쟁관계에 붙는 겁니다. 권력 행사에 있어서. 그게 복수정당제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 복수정당제가 작용을 하려면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저쪽 인민주권 말고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그 사상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면 여야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중자 내중자 문제지 경쟁관계가 아니라고. 정복관계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인정하는 정치 세력 간의 다툼이라면 이건 좌우의 갈등으로 그렇지. 좌우 볼 수 관계가 있지만 되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냐면 이건 혁명적인 관계야. 니중자 내중자 문제야. 그게 지금 혼동 상태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 프로파간다적인 용어를 자꾸만 반복해서 덮어 쓰여지요. 자꾸만 오래 반복을 하다가 보면 프로파간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그만 처음엔 정하다가 아이고 귀찮다고 그냥 받아들이겠대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질서에 대한 이념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의 문화적 차이와 생각과 이념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겠냐. 아마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통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먼 장래를 보면 우리가 평화를 추구한다고 했다면 이 갈등을 넘어서는 어떤 형태든지 하나로 연방이든지 단일 국가든지 간에 통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요. 이 전쟁 상태를 갖다 종결시키기 위해서. 그게 안 되고 뭐 종전선언이 그런 프로파간다 아니면 안 돼. 근데 그게 단순히 말의 장난이냐. 지금까지 쭉 설명해준 단순히 말의 장난이 아니다 이 말이야. 목표가 달라 서로. 레지마시 정당성에 대한 것, 체제의 성격에 관한 생각이 사상이 다르다 이 말이야 전혀. 이것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지금 느닷없이 방위 문제 전부 다 약화시켜 놓고 청와대에 옮기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방위 문제를 또 들고 나오잖아. 이게 지방선거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술수거든. 더군다나 또 통일은 사실 남북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듯이 주변의 그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또 얽혀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 보라고요. 지금 그만하니까 생각하는데 동독이 무너지지 않았어? 금방 통일했나? 아니에요. 독일이 패전국 아니야. 그래서 타이탄 컨트롤을 하에 있었다고. 동독이 통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강대국들이 승인을 해야 통일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때 총리가 누구야?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당장 통일하는 거 막지 않았어. 동일 다 얻어가지고 통일을 한 거라고. 근데 그 이전에 어떻게 됐냐. 동독에서 하나로 이제 동독 시민들이 Virgin das Volk 이랬다고. 우리는 Folk, 이 민족. 민족인데 참 그 뉘앙스를 갖다 번역하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We are one folk. We are the folk.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folk로서 정을 했다. 그래서 통일하자. That's folk. 이러니까 서독 있는 지식인들이 뭐라고? 너하고 우리하고 다른데? 그래, 뭐 너가 그렇게 꼭 주장한다고 했으면 그 지방색이 얼마나 강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 뭐 그래 뭐 그렇다고 하지 이렇게 나가겠다는 건데 동독이 지식인들이나 그 정한 사람들 생각해본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또 처음에 Virgin ein Volk라고 했다고요. ein one이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정을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먹혀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건 너가 포크고 우리는 우리 포크다. 인식의 의식이었거든. 그 다음에 das Volk라고 하는 걸로 바꿔요. das Volk. 동독이나 서독이나 우리는 하나의 포크다. 그래서 그게 깔리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항복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승인이 필요하거든. 그게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리고 통일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독 정부가 당시 소련 군대 주둔비까지 굉장히 후하게 값을 쳐서 물러나게 했고 그래요. 동독에서도 자유총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되고 새 정부의 국회에서 서독과의 연방 통합을 그러니까 결의해서 우리가 3.8선이 꺼진 것도 국제정치적으로 꺼진 거 아니야. 그걸 우리 마음대로 뭐 어떻게 할 거야. 한계가 있지. 희망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은 현실 여건은 그렇게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체제가 다르면은 흡수밖에는 전쟁 아니면 흡수야. 네, 전쟁 아니면 흡수밖에는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남북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로 같아진다면 그 이후의 통일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때 국제 정세는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때 정치는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 권력의 정치는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그건 각오해야 돼요. 왜냐? 옆에 두 개의 체제가 충돌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국과 미국.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네. 일본, 미국하고
두 개의 다른 체제가 충돌하고 있어. 이걸 갖다가 설정을 해서 성인을 받아내야 돼.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는 우리 체제를 갖다가 너희 땅에 북쪽이지. 그러니까 너희 땅에 접발시킬 생각 없어. 자연적으로 되는 건 몰라도 이런 입장을 쳐야 되지. 네. 그 이전에 중국 체제나 러시아 체제가 변하면 천만다행이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 말이야. 한반도 통일이라는 게 국제적인 문제군요. 그렇지. 국제적 문제지. 국제적으로 분단이 됐고, 그죠? 그 얘기는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이 통일에 있어서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주체로서 영향력은 커야 되는데 이게 사고에 있어서 사고가 현실을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사고에 있어서 단결된 사고가 있어야 되고 그 바탕 위에서 통치를 맡은 사람들이 영명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지요. 국제적으로는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을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반대하지. 그렇게 쉽게 너가 다른 국제적인 세력에 붙는 거 못 보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국제 정세로 봤을 때 통일이 어렵다라는 거는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 저만 해도 학교 다니면서 통일 포스터도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과제처럼 생각되고는 했었는데요. 통일이 필수적인가라는 질문이 듭니다.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 필요한 것이. 남한만으로서 지금 경제 시비에 오르고 뭐쩌고 했지만은 여전히 안보 문제로 하는 것이 뒤에 붙어 다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보를 확보하려면 우선 다음 단계를 위해서도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은 우리 단독으로 가질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올라온 게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기적적으로 올라온 것은 해양 세력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해양 세력이 뭐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거든. 이승만이 이걸 만들어냈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양 세력을 전부 다 밀쳐버리지 않았어. 뭐 코어도 뭐고 제2의 해양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문재인이 다 깔아뭉개버렸어 지금. 요때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 이 말이야. 참 묘한 거죠. 해양 세력을 박차버리면 어디로 가나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거 없죠. 그러니까 수출 플러스 이쪽에 경제 내부적인 성장 이걸 동시에 도모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런 단계가 오지 않았어. 처음에는 외화를 갖다가 어쩐지 벌어야 되니까 건설을 위해서 했지만은 이제는 국내 국외 걸 갖다가 경제적인 측면은 그걸 통합해서 생각해야 될 위치에 지금 와 있거든. 대륙 세력 쪽으로 붙는다고 하면 이제 제가 얼핏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첫 번째가 대륙 세력에 대해서 종속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러시아도 저는 한반도에 대해서 영토적 야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십시오. 우리 내분만 하더라도 대원군이 계획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외교적으로? 외교적으로 쇄국 정책을 썼죠. 쇄국 정책, 척화비, 네. 광화문에 아직도 있잖아. 네. 해양 세력을 완전히 배척을 해버렸다. 네, 양이 침범, 화주화 그렇죠? 매국이라고 해서 아예 협상을 하는 걸 매국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천합선 씨가 처음 우리나라 시라고 하는 거, 근대시라고 하는 거 제목이 뭡니까? 해에게서 소년에게. 해에서 소년에게지. 네. 바다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어. 뒤에 어떻게 바뀌었어? 불합문화라고 하는 대륙 중심으로 또 나가네? 이래 또 망했어. 대륙적인 것에 지금 마지막 붙어서 하는 게 지금 북한이라 이 말이야. 그래 되면 큰 놈한테 맥히고 말아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야, 이게. 그래서 처음으로 이 박사가 교역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다, 이 말이야. 교역이라고 하는 것을. 농경시대에는 암만 생각했지,
바깥을 생각할 줄 몰랐거든. 삼면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용 못했어. 이 박사가 국정지표로서 교육을 강조했단 말이야. 그걸 실현시킨 게 따랐든지 안 따랐든지 간에 경제를 빈곤에서 해방해보자 해가지고 박정희가 해양 진출을 했거든.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 이태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태리가 우리하고 비슷하잖아. 삼면이 바다야. 그게 제국을 만들었던 거야. 우리에게도 잘하면 그와 같은 제국은 안 되지만은 북쪽 땅에 이 대륙에 유라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가까운 예로 한번 보시죠. 조자양이 있죠. 네. 인민공사 등소평이하고 인민공사를 없애버리지 않았어. 그래서 주자파로 몰렸었죠. 없앴거든.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국가 그거 아니라도 전면적인 통제 아니라도 가능하다. 사회주의로 국가 다 하다가 보니까 뭐 생산성 안 올라가네. 못했던 게 농민은 얼마나 죽였어요. 그렇습니다. 대약진 운동, 문화혁명 때 뭐 몇 천만 명 단위로 얼마나 죽였죠. 죽였어요. 스탈린이 급기 고급화 한다고 해가지고 농민들 얼마나 죽였어요. 노동자 농민의 국가를 만든다고 하면서 수백만이 죽지 않았어. 사회개조 실험은 캄보디아에서도 그렇고 소련에서도 그렇고 대량 살상과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등소평이하고 조장희가 실험해가지고 한데 그게 성공을 했거든. 네. 그 당시 하버드 교수, 여자 교수 하나 있어요. 인민공사의 말로 민주주의의 모델이라고 했어. 냈어요. State and Revolution이가 쓴 그 여자야. 내가 그걸 보고 이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했다고. 나중에 확 또 뒤집어 내고 했어. 자, 이런데 조장희가 그걸 성공하고 나가는데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때 조장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한국도 민주주의로 가는데 우리는 왜 못 가느냐 하는 걸 공군전을 했다고.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가택연금으로 끝나게 만들었어. 아, 그때 등소평이 조자양을 가택연금하고 가택연금. 다시는 공직을 맡지 그렇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가 너무 급격하게 나간다. 이게 등소평이는 천천히 나갔다가 흥모백묘론이 그거 아니야. 조장은 코리아도 민주화로 해서 나갔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해가지고 데모하는 천안문 데모 청년들하고 그 방문도 하고 해가지고 붙은 거야. 직접 가서 연설도 했죠. 그래. 그래서 야 이게 너무 급진적으로 나간다 해가지고 등소평이가 숙청은 못하고 가택연금으로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이 남북한이 같은 체제로 나가면 대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야.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 정치 문화가 영향을 미친다 이야. 그래서 지금 중국도 어떻게 됐어요? 중국의 경제 벨트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로 말하자면 서해 해안, 네. 그쪽 벨트 아니야. 네, 뭐 광동성, 홍콩 연안 그래. 이쪽이죠. 땅은 크지만은 그쪽은 그게 아니고 이쪽에서 전부 만든다는 네.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지고 아까 이야기하면서 빠졌는데 중국이 죽을 지경이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반대하고 나서는 거는 바로 티벳, 우이gur, 몽고 이 문제를 염려 안 할 수가 없게 돼버렸네. 자, 우리도 독립하겠다. 신강성이지. 위구르 죠. 네. 완전히 다르잖아.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뭐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지. 말도 다르고. 그렇게 지금 저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뭐 이주를 시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저게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아니, 큰 문제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중국이 대만을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위구르나 한반도가 마찬가지야. 대중국에 속하는 일부야.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겠죠. 그렇다고. 그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북 삼성에 조선 자치구 아니었어, 여기가. 네. 경제 발전하면서 그 청년들을 다 떠나버리지 않았어. 동북공정이 성공한 거지. 참,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함의가 커요. 그런 의미에서는 위구르족 그게 이슬람 문화인데 이슬람 문화 저항이 간단하나? 간단치 않죠. 지금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수시로 뭐 소요 사태가 거의 매일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체첸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루지아하고 네. 이걸 푸틴이 눌렀거든. 그때 푸틴의 인기가 80 몇 프로가 올라왔어요. 80 몇 프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치고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어디서부터 계산이 빗나간 걸까요? 푸틴의 계산은 많이 빗나간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간단히 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 3일이면 끝난다고 속도전을 하고 하면 다른 데서 손댈 시간이 없이 네.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웬걸? 전쟁은 해봐야 아는 겁니다. 아무리 군사훈련을 해도. 그죠?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골치 아프게 됐지, 푸틴이. 이게 일선에서 지휘하는 것하고 전략을 구성하는 사람하고 이게 여기다 수가 많거든. 군인들이, 러시아 군인들이, 야, 우리하고 너하고 뭐 형제랑 비슷한데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죽이고 죽어야 돼? 이런 상태가 돼버리네. 물론 그게 뭐 프로파간다 요소도 따르지만. 전투 의지 자체가 약화가 된 그렇지.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중국도 언제든지 뭐 북한을 중국으로 속하게 만들게끔 그렇게 침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네. 북한에 대해서 지금 침공을 할 필요는 없어. 그쪽으로 붙어 있으니까. 이미 지금 중국의 속국처럼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선생님 말씀 중에 통일이 이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더더욱 동감이 됩니다. 네, 통일을 만약에 한다.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해결해야 될 첫 번째 풋스텝이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과제는 지금 젊은 사람 문제야. 나와 나도 80대에 속하는데 전쟁 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가 전쟁 상태에서 생활해온 사람이야. 이 나이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전쟁 상태 속에서, 정전 상태 속에서 나가지고 지금까지 성장한 거라고. 언제까지 일생 동안에 이게 사태가 끝이 날는지 모르지. 이런 상태로 하는 걸 샀다 알아야 돼. 지금 전쟁 나면 누가 싸고. 그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경제적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게 우리 후세대에 대해서 부담을 안긴다는데 후세대가 지금 어디 있어? 당장 지금 젊은 세대 문제인데 후세대에게 부담을 안기는 거다. 후세대가 아니고 현재 세대야. 그렇잖아요. 이래서 시간 관념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자연 시간하고 역사의 시간은 다른 거라고.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하자면 과거는 실현된 현재야. 현재는 실현된 과거라고. 미래는 실현 안 된 현재야. 현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계적인 개념이 아니고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라고. 한참 생각해봐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야. 결국엔 과거가 쌓여온 게 현재이고 이 현재가 어떻게 쌓여가냐가 미래를 좌지우지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그러니까 현재 젊은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것이 앞으로 몇십 년 동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지? 그게 미래야. 근데 정치인들이 흔히 이야기하고는 이건 마치 젊은 사람들이 현재에 없는 것처럼 인상을 주는 후세대에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이다. 후세대가 무슨 후세대야. 지금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폭을 가져야 되느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런 의미에서.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파생된 질문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통일부도 있고
수많은 남북 인권 단체, 뭐 탈북민 단체들이 있습니다. 통일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런 거에 대한 의문도 좀 생깁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현재 같이 해온 그런 모습에 뭐 통일부라고 그러나 그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살짝 이 체제를 생각하나? 막연하게 북한 체제가 민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다른 체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없지, 없어. 언제 뭐 깊은 공부나 해봤나? 지금 이 운동권에서 출신들이고 수업 시간에 언제 하나라도 제대로 강의 들어본 애들이 아니잖아요. 대학교 때 데모하느라고 수업을 안 데모했지. 들어오는 거. 없어.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의 비서실장 때 임종석이 어디야? 경희대학 출신이지? 한양대. 한양대인가? 네, 한양대입니다. 그때 교부처장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보고 그렇게 수업 들어라 했을 적에 말 안 듣더니 나라를 이 모양을 갖다가 만들어놨냐 하고 두 번 발표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이런 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무식해가지고 국가를 운영해도 괜찮은 나라냐 이게야.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권 문제 시민단체를 이야기했지. 넓은 개념 속에 그게 어디에 포함되느냐? 시민사회에 포함이 돼.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국가 권력의 중간에 서서 권력의 남용을 갖다가 막고 그리고 정치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갖다 하는 거라고. 이 시민사회에서 일어난 단체들을 몇몇 뭐 탈북단체니 뭐 이런 거 빼놓고는 의용단체화 시켜버렸어. 응? 국가 예산에서 좀 뜯어먹고 사는 이런 게 엄청나게 많잖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그렇습니다. 시민사회가 죽어버렸어. 그리고 개인을 통치하는 건 간단해. 직접 국가 권력이. 진짜 장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이게 지금 큰 문제야. 그래서 이 우파단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이 없어. 우선 자원도 없고 의식을 통일하기도 어렵고 서로가 결집이 안 돼 또. 결집을 하려고 하면 다 부숴버려. 유튜브도 잘못하면 정지시켜버리잖아. 그렇습니다. 이른바 노란 딱지를 붙여서 광고 수익 노란 딱지. 창출 못하게 그게 하고. 뭐야? 언론이거든? 언론 자유가 없는 것은 시민단체가 할 존립하기가 수가 어렵죠. 없어. 존립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시민단체를 갖다가 어떻게 이게 같이 협력을 한다. 요새 말로 뭐라고 했나? 뭐 협의? 뭐라고 했나? 협치. 협치. 이거야말로 협치적인 그런 루즈하지만은 그런 유대가 필요한 거거든. 이게 지금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태로 끌고 왔다 이 말이야. 개인은 살아있어. 입은 다 살아있는데 말만 하지 협치가 잘하는데. 정부의 정치적인 방향이라던가 미래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방아쇠가 된다든지 또는 조금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만큼 시민단체가 지금 힘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식으로 대한민국에 있어서 시민이 통치 조직을 만들어내느냐, 통치 조직이 시민사회를 만들어내느냐, 이 질문을 하지 않았어. 통치 조직이 사회 혹은 시민사회를 만들어낸다 하는 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야, 그게. 그래서 불란서 혁명에 와서 이게 확 바뀌어요. 응? 이런 변화를 갖다 겪는다. 그게 사상적인 맥이,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 현실 다르고 생각 다르고 이런 의미에서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현실을 규정하고 움직이는 그게 사상 아니야. 인간이 머리 빼놓고 활동하나 하지? 그래서 그런 내용. 그 국가가 사회를 지배하고 사회를 만들어낸다. 이게 과도하게 가면 노예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결국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뭐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미래의 대한민국 방향에 대해서 청년들의 그 생각과 청년들의 행동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그 개개인이 모인 시민 단체, 정부나 정치의 뭐 눈치를 보지 않고 근데 행동하는 시민 단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는데 어려운 것이 경제적 문제야.
정교조. 전복 전략에 있어서 정교조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고. 프로파간다거든, 그게. 그래서 국민학교 때부터, 특히 중학교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잘못 머리에 박혀놓으면 이걸 뜯어고치는 거는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광우병 데모. 이게 전부 소위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모르고 데모하지 않았어. 유모차 태운 어머니들도 많이 나오셨었어요. 나왔잖아. 이 바보 같은 짓 보라고, 이게. 그 소먹고 미국 사람 다 죽었어? 이런 데 넘어가는 교육을 받았다, 이 말이야. 어떡할 거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쭉 듣다 보니까 통일 지상주의로 나간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운신의 폭도 줄어들고 또 정치적 낭만주의에 기반한 프로파간다에 넘어갈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통일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유연한 자세로 대처한다면,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라든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런 열린 자세가 자유민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대단히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독일발 정치적 낭만주의, 이거는 뭐 한국 근현대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어마어마한 사조기 영향을 때문에 이것도 제가 다른 시간에 와서 따로 꼭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긴 스토리 같은데. 예, 그리고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티벳, 위구르, 내몽골, 그리고 타이완 문제까지 엮어서 별도의 주제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